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2020년 7월 16일 일일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뉴스인데요. 첫 번째로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현재 0.5% 정도 되죠. 그래서 0.5%로 동결을 했고요. 기준금리를 동결했다는 건 역시 뭐 부동산 시장이나 이런 쪽의 흐름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금리를 인상하기는 부담스럽죠. 아무래도 이번 정권이 끝날 때까지 금리 인상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기 흐름이 뚜렷하게 개선될 가능성이 떨어지고요. 현재 상태로 놓고 본다고 하면은 현재가 50이다 그랬을 경우에 여기에서 금리가 더 인상되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고요.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워낙 금리가 낮기 때문에 한국도 좀 따라가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경기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면서 금리가 살짝 인상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다시 제자리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경기 흐름이 좋지 않다는 것이죠. 장기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좋을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돌려보냈습니다. 어쨌든 다시 고등법원에서 판결을 하겠지만은 2심 법원에서 판결을 하겠죠. 대법의 판결을 뒤집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기사회생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봐야죠. 사실 그동안에 형에 대한 강제 입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판결을 해왔었는데, 사실 그 정치인이 정치를 잘하면 되죠. 그리고 어떤 그 가족사였는데 좀 안타까운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다만 어쨌든 다시 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살아나는 그런 흐름이고요. 정치적인 흐름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이렇게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까지는 사실 지난달 정도, 그리고 7월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대법에서도 역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 생각이 좀 이제 바뀌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그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보면은 또 괜찮은 그런 상황이 됐고요. 우리가 이제 생각할 건 테마주들이 움직인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 당장 이 종목들이 크게 빠진다, 그렇게 보기보다는 조금 더 움직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리해서 또 추격 매수 하시는 분들이 생길 것 같아서 이 뉴스를 골라봤는데요.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조정 받으면은 또 단기 매매 정도는 가능하겠지만은 무리해서 따라잡을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주식 투자에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뉴스는 아니고요. 테마주가 움직이는 정도, 그 정도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의 또 판결이 뭔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또 일이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등락 결과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출발 후에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상승 출발 후에 역시 하락 마감했는데요. 양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역시 기술적으로는 고점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흐름이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좋지 못한 그런 흐름이죠, 단기적으로는. 근데 긴 흐름에서 그동안의 어떤 한 달, 두 달 정도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강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완전히 꺾였다,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좀 어려운데 기술적으로는 고점 가능성이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소한 며칠 정도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생기지는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등락의 원인을 보면은요, 코스피는 역시 수급과 미국 선물, 그리고 단기 과매수의 어떤 영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수급이 좋지 못했어요. 외국인기관이 동시에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또 미국 선물이 장중에 약했죠. 초반에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0.3%, 4% 이 정도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역시 좀 영향을 미쳤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이 상승했기 때문에 오늘 좋을 수가 있었는데 역시 여러 가지로 좀 부담을 느끼는 모습입니다. 단기에 과매수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한국 시장이 영향을 받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 수급이 좋지 못했었고요. 대형주가 약했어요. 오늘 뭐 제약업종도 하락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대형주들의 흐름이 약했기 때문에 코스닥은 좀 꺾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요. 다만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코스닥도 역시 지금 단기에 좀 조정을 받는 정도지 완전히 무너졌다 뭐 그렇게 보기에는 어려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흐름이 살아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특이사항이라고 하면은 코스피는 보험업종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지금 보험업종은 조금 늦었어요. 그래서 후발업종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종이목재 업종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전반적으로 개별주들이 많다 보니까 개별주들이 좀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오늘 상승 출발했는데요. 뭐 소폭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락 마감했어요. 차트상으로 보면은 어제 그래도 윗꼬리가 약간 달렸죠. 그리고 나서 오늘 또 음봉이 나오면서 기술적으로는 고점 가능성이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코스닥도 오늘 좀 낙폭이 있었어요. 그래서 역시 고점 부분에서 조정을 받는 듯한 흐름이기 때문에 최소한 좀 며칠 정도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다만 여기에서 뭐 엄청나게 쏟아진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조금 밀릴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버틸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역시 하락의 원인을 보면은 수급을 보는 게 맞겠죠. 예, 코스닥 같은 경우에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했죠.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역시 외국인 기관이 같이 매도를 했어요. 자, 그리고 장중의 흐름을 보면은 역시 선물 쪽의 흐름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지 않았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수급이 좋지 못했었고요. 그리고 역시 오늘 장중에 미국 선물이 좋지 못했어요. 이게 영향을 크게 미치는 흐름이고요. 사실 미국 시장이 어제 좋았었기 때문에 오늘 한국 시장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 단기적으로 지금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과매수가 나왔었기 때문에 역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격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그런 상태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특이사항이라고 한다면은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보험업종이 괜찮았어요. 보험업종이 좋았는데 보험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종목들이 골고루 상승했습니다만은 차트를 보시면은 지수보다 느리죠. 그래서 후발주자의 느낌 여기서 조금 더 반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뭐 크게 가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무리한 접근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종이목재 업종이 오늘 괜찮았죠. 그런데 굉장히 강해요. 지수의 업종 지수의 흐름이 강하고요. 개별주들이 많다 보니까 또 테마주도 있고 그래서 좀 강한 흐름을 일부 종목들이 강해서 나타나는 그 정도 흐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안내가 나가고 있는데요. 평택촌룸 가격 인하에 대한 안내입니다. 현물 SMS 40만원, 파생 SMS 75만원, 그리고 통합방송 115만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굉장히 크게 인하를 했어요. 어쨌든 이렇게 인하를 했을 때 잘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관심 종목입니다. 한미약품과 유비케어.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는 홀딩후의 매도, 미보유자는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방간 치료제에 대해서 미국에서 FDA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을 했다. 뭐 그런 소식이 있었는데요.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에는 역시 개발이나 이런 쪽에 지원을 많이 해주고 또 속도가 빨라지죠.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있고요. 다만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계속 간다고 보기에는 약간 어려운 흐름이기 때문에 없는 분들은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유비케어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조정 시에 단기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한미약품. 의약품 업종이 좋았었는데 약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지수보다 훨씬 약하고 시장보다 약하죠.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후에 매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위로 가면 위에서 매도, 저점 이탈하면 곧바로 정리,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없는 분들은 무리해서 접근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비케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하죠. 정책 기대감이죠. 아무래도 원격 진료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죠. 비대면 진료라든지 정부에서 지금 뭐 160조 돈을 풀어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정책들을 한다고 합니다만은 그런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니까 적당히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그런 기대감으로 움직이니까 없는 분들은 좀 조정을 받았을 때 단기로 접근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홀딩 하셨다가 정리를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매매 결과인데요. 개별주 지속 추천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뭐 다른 게 없어요. 테마주라든지 개별주 이런 종목들에 대한 지속적인 추천 그런 것들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당히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목이 계속 순환매가 되고 있고 테마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 가격 메리트가 발생한 종목들에 대한 단기적인 접근, 이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지금 단기 매매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계속 뭐 수익 매도하고 신규 추천하고 그런 것들을 지속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장중에 급등하면서 좀 매도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조금 더 욕심이 나더라고요. 어쨌든 강한 종목들은 조금 더 끌고 가보시고요. 또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뭐 적당히 10%에서 20% 사이에서 매도하고 다시 매수하고 뭐 그런 것들을 반복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수익을 극대화하는데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지수 전망입니다. 일단 기술적으로는 고점 가능성이 있는데요. 단기는 여전히 버티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현물은 테마주 순환매 지속 공략하시기 바라고요. 파생은 하방 공략이 우선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수는 아직까지 여전히 뭐 전망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박스권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최소한 뭐 7월은 좀 버티는 장세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하시고요. 다만 이제는 또 2100을 이탈하게 되면은 약간 또 위험해지니까 그때는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뭐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죠. 하지만은 지수가 버텨주는 상황에서는 현물 매매가 적당히 가능하고요. 화성 같은 경우에는 역시 뭐 어제처럼 이렇게 또 급등을 했을 때 하방 공략을 해보시는 게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장중에는 단타가 다 가능합니다만은 기본적인 방향은 좀 아래쪽을 보시고 공략을 해보시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평택촌놈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2020년 7월 16일 1일 시황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